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 프로젝트 환경들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프로젝트가 잘못되면은 비즈니스도 망하는구나. 그래서 프로젝트를 잘해야 되는구나. 프로젝트를 잘한다는 건 뭔가 QCD를 만족하는 거구나. QCD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QCD를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면 된다. 결론이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PM복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상의 표준 가이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국제 표준 코드도 이미 있어요. 프로젝트 관리 국제 표준 코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의 정의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특정 제품, 서비스 만들기 위해서 수행될 일시적인 노력, 템포러리 엔드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니크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크리에이트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징으로 보면은 템포러리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고요. 짧다 길다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착수일, 완료일이 있다는 거고. 보통 완료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시장이 허락하는 한정된 시간. 자, 비즈니스를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 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이 오픈이 돼요. 그리고 이 오픈된 시스템에 소비자들이 전부 접속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비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거를 통해서 경험하고 사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타임 투 마켓 한다라고 해요. 타임 투 마켓 들어보셨어요? 머릿속에 넣은 QCD처럼 똑같이 넣어놓아야 돼요. 타임 투 마켓. 이게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적시 출시한다는 뜻이에요. 적기에 출시. 적기 출시. 그래서 적기 출시, 타임 투 마켓에 실패하면 프로젝트가 지연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항상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경쟁자도 그 타임 투 마켓에 대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경쟁자는 성공하고 우리는 납기 지연이 됐다. 그럼 경쟁자의 시스템으로 소비자들이 다 몰려가겠죠. 그럼 우리는 고객을 다 뺏기게 되죠. 자, 고객이 없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납기 델리버리입니다. 그리고 유니크 프로덕트 서비스와 디지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다. 유사한 거는 많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과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측면에서 유니크가 하다라는 얘기하고, 프로그레시브 일레보레이션, 이게 점진적 구체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요구사항이 상위 레벨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요구사항이 CRUD 수준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A 기능의 입력, 수정, 삭제, 조회. 근데 처음에 거기까지 안 나오고 그냥 A 기능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구체화돼서 물리적으로 구현. 이야기는 코딩이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가야 코딩을 해요. 이게 이제 점진적인 구체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만 있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시간이 가면서 구체화된다. 이게 또 프로젝트의 멤버들을 괴롭히죠. 그 이야기는 프로젝트 시작에는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 자, 우리가 1년 뒤를 예측하는 거랑 일주일 뒤를 예측하는 거랑 어느 게 쉬워요? 맞아요. 프로젝트를 1년짜리 하면 리스크가 높아요? 아니면 일주일짜리 하면 리스크가 높아요? 그럼 프로젝트 앞으로 얼마짜리 한다? 오케이. 그럼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프로젝트 기간이죠. 앞으로 1년짜리 프로젝트 계획 세운다, 안 세운다? 내 맘대로 안 돼요. 의사결 정책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러겠지? 발주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발주처들 쪽에, 우리나라는 발주처 쪽에 정말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발주처의 담당 공무원들. 또는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프로젝트를 크게 해가지고 한 방 딱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프로젝트가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하지만 항상 위험한 프로젝트를 해야 인정을 받아요. 고생은 누가 한다? 개발자가.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해서 그런 용도로 악용하지 않도록 IT 거버넌스 측면도 중요하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 사회가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을 승인을 해주면 안 돼요. 잘게 잘게 쪼개서 가져가요. 왜냐하면 지금 3개월, 6개월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비즈니스 환경이 지금. 그래서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거 옛날에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안 해요. 왜? 3개월, 6개월도 모르겠는데 3년짜리 중장기 계획 써서 다 쓰레기잖아. 1년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뭐가 새롭게 튀어나와서 세상을 바꿀 줄 몰라요. 챗 GPT 나올 거 예상하셨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짠, 오픈AI가 오픈했어. 그러면서 써봐. 근데 난리가 나버리고. 그쵸?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짧게 짧게 필요한 것 위주로. 그다음에 명확하게 비즈니스 쪽에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있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의 개별 기능, 입력성 삭제 조회를 누가 쓴다? 가 명확해요. 근데 쓸 것 같다 해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쓸 것 같다 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 쓰는 경우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안 쓰는데 그걸 왜 쓰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에는 쓸 것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라고 보고를 해서 다른 프로젝트는 하기로 한 것만 주로 하는데 우리는 이따만큼 할 것 같은 걸 더 해놨어요. 그런 사람 빨리 잘라야 돼요. 그 프로젝트 멤버들은 할 거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무시러가 되고, 그 다음에 쓸 것 같은 예를 썼는데 그건 전혀 안 써요. 이거 통계적으로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의 그러니까 완성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다 자원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서버 위에다가 배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메모리도 커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연산도 능력이 연산 CPU 캐파가 좋아야 돼. 그러면 서버를 비싼 거 사야 돼, 싼 거 사야 돼? 비싼 거 사야 돼요. 그래서 주구장창 줄들이 다 문제예요. 근데 그 부분이 애초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았어요. 예산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업체가 납품 못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저가, 최저가, 최저가 막 시켜. 가지고 최저가는 근데 요구사항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최저가를 하지 않으면 검수가 안 돼. 그래서 최저가를 막 했어. 근데 실운영 환경이에요? 아니면 개발 환경? 네. 개발 환경에서 해가지고 테스트 환경에서 검증했어. 실운영 환경에서 검증 안 했어. 그래서 실운영 환경에서 딱 오픈했어요? 그래서 첫날 오후 3시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뻗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이만큼 더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 잘못이에요. 쓸데없는 요구사항을 계속 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발주처의 담당자 중에 잘 나가는 사람.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거의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그러고서 딴 데로 도망가야 돼. 내가 그런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개발자를 하는 애 있잖아요. 이거 누가 써요? 이거 누가 쓸 거야?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네가 왜 만나? 시킨 대로 해. 개발해. 통장은 과거에 통계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프로그램에 페이지의 히트 레이트를 다 조사했어요. 접근 기록이 있는 기능이 30%밖에 안 쓰는 거예요. 나머지 70%. 얼마나 많은 돈 낭비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갈아 넣는다고 그랬죠. 얼마나 많이 갈아 넣겠어요. 그다음에 쓸 것 같은 애들은 요구사항이 명확하죠. 왜냐면 그쓸 사람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근데 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고. 근데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면 노직 구현까지 가는 되게 애먹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쓰지도 않을 건데 거기서 결함이 봤어. 그래가지고 계속 테스트 반복하고 거기다 노력 쏟아. 근데 원래는 쓸 거에다 쏟아버렸어. 그래서 걔를 계속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누가 들어야 된다?
그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공부하라. 해서 이제 점진적 구체화. 이제 프로젝트하고 이제 운영하고 많이 대비를 합니다. 오퍼레이션. 공통점, 사람이 다 하는 일이라 자원이 제약된다. 당연히 사람 무조건 많이 넣어주지 않잖아요. 최소 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계획 실행 통제된다. 계획 실행 통제, 플랜도 C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세스, 제가 막 강조했잖아요. 프로세스의 기본 네 가지 사이클이 뭐예요? 플랜도, 체크, 액션, PDC. PDCA를 세 개로 줄이면 PDC가 돼요. SEC.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 실행 통제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개를 영어로 다시 풀면은 P, D, 플랜도 C, S가 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차이점, 프로젝트는 그런데 아까 유니크하다, 템포럴하게 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오퍼레이션, 운영은 뭐냐? 온고잉,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왜냐면 이미 이제 오픈한 시스템을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기능에서 벗어나면 다시 되돌리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1단위 오퍼레이션, 주단위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월 단위 오퍼레이션, 이제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주로 1단위로 많이 하는 오퍼레이션, 1단위 인크리멘탈 백업, 주단위로 하는 거는 풀 백업. 물론 주기가 조직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월 단위로 하는 오퍼레이션, 정기 예방 점검. 분기마다 하는 오퍼레이션, 월마다 하는 게 PM인데, 분기마다 하는 건 뭐 어떤 거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반기마다 하는 것은 반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PR 모의훈련. PR 모의훈련 많이, 요즘은 많이 하죠. 하도 이 중단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백업 센터 쪽으로 서비스 돌리는 연습을 해보는. 네. 자, 프로그램이나 서브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제 프로젝트 기준으로 보면 서브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단위가 너무 커서 이걸 나누면 서브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과제라는 것을 번역한 거예요. 이 과제는 뭐냐면 비즈니스 또는 IT 사이드에서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과제를 하나 내세웠어요. 예를 들면 생산의 공정의 최적화 뭐 이렇게 과제를 냈어요. 이게 과제 이름이에요. 그럼 과제 하에 생산 공정을 최적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 쪼개놨어요. 이 쪼갠 거 하나가 프로젝트 사이즈 하나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제가 다 달성이 되려면 프로젝트가 복수 개 이상 실행될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실행이 되면 최종 과제의 목표가 달성이 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또는 서브 프로젝트 전체를 한 셋으로 집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 해야 될 IT의 전체 포트폴리오. 그러면 거기는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있고, 또는 큰 단위의 프로젝트가 쪼개진 서브 프로젝트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1년 회계 단위로 딱 자르면은 그 연도, 해당 연도의 포트폴리오가 돼요. IT 포트폴리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개념상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제 써놨는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야기했는데,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저희가 관리, 경영, 뭐 이런 얘기 했죠. 뭐라고요? 그거는 PDCA다. 플랜드 체크 액션이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차이가 있으면 그거를 시정 조치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최종 프로젝트 완료일에 성공적으로 끝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요 PM복에서는 좀 더 이렇게 이제 구체화해서 써놨어요. 자, 프로젝트의 활동은 뭐예요? 활동은 뭐로 이루어졌다? PDCA.
PDCA. PDCA에 지식, 스킬, 도구, 기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럼 알기도 해야 되고, 스킬은 뭐예요? 도구, 기법, 이런 건 뭐예요? 지식은 뭐예요? 머릿속에 안다라는 것에 대한 거예요. 스킬은 뭐예요? 스킬은? 태권도 교본이 있어요. 자, 교본을 머릿속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했어요. 자, 지식을 습득한 거예요? 스킬을 습득한 거예요? 아니면 도구를 습득한 거예요? 아니면 기법을 습득한 거예요? 맞아요. 지식을 습득한 거예요. 자, 태권도 교본을 보고 품새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발차기를 되게 잘해요. 자, 발차기가 막 늘고 있어요. 자, 지식이 늘었나요? 스킬이 늘었나요? 네, 맞습니다. 스킬이 늘었습니다. 스킬은 숙련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숙련. 그래서 교육과 훈련은 다른 거예요. 교육은 뭘 집어넣는다? 지식을 집어넣는다. 훈련은 뭐예요? 숙련도를 높인다. 이해되시죠? 네. 도구는 뭐예요? 도구. 응? 네, 툴. 네. 자, 태권도 품새를 연습을 하는데 상대편이 칼 들고 나랑 싸우면 내가 질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칼을 막기 위해서 창을 들고 태권도하는 연습을 했어요. 자, 네. 지식과 지금 이제 스킬까지는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추가된 거예요? 네, 도구가 추가된 거예요. 오케이. 자, 창을 무조건 이렇게 앞으로만 막는 사람들을 하는데 이걸 난 좋아요. 창은 손을 딱 걸고 그래서 줄 하나 딱 매달아가지고 위험할 때 돌려! 돌아서니 방패처럼. 자, 지식을 습득했나요? 스킬을 습득했나요? 도구를 습득했나요? 아니면 기법을 습득합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들을 무수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용어의 내용이 대충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서운 것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지식과 스킬과 도구와 기법이 다 다른 거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 하실 때도 이걸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자, 문제점을 파악해요. 이슈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 대비해서 이 이슈와 관련된 지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스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도구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법을 모르는 것인지, 어느 것인지를 알아야 조치를 할 거잖아요. 맞죠? 도구가 없어서 사실 문제예요. 굉장히 복잡한 많은 연산이 이제 들어가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WDS의 과업 항목이 많은 게 그래서 이걸 엑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딱 시작일, 종료일, 이런 입자,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을 세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 날짜를 가지고 이제 전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500군데를 고쳤어요. 자, 그래서 500군데를 고치기로 했어요. 자, 엑셀에다가 500군데를 반영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회의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WS 세팅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프로젝트 기간 내내 세팅하다가 프로젝트 시작을 못 할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도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툴이 있으면은 프로젝트 관리 툴 간에 디펜던시를 연결을 해놓고 디펜던시, 선행된 디펜던시가 변경해서 기회를 바꾸면 A와 연관된 디펜던시가 맺어지는 모든 타스크가 동시에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그 툴이 없으면 자, 엑셀에서 돼요, 안 돼요? 물론 엑셀에다가 매크로 짜가지고 프로그램 넣으면 돼. 근데 그걸 왜 매크로를 짜? 그냥 툴이 이미 나와 있는 거 싹 썼어야지. 네. 근데 그렇게 엑셀로 하다가 연관된 타스크들이 안 바뀌어서 또는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설정을 안 해놨으니까 모를 거잖아. 가지고 고치기로 한 것만 고쳤어. 그럼 나중에 이게 지금 플랜이잖아요. 나중에 이 플랜을 딱 셋업을 했어요. 근데 고쳐야 될 거 안 고친 데가 수십 군데야. 예를 들면. 아까 계획을 잘못 실행하면 짜면 실행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망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주시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용어들, 비슷한 용어들을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가가 될 거죠. 전문가가 되실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문제점을 집어내고 아, 이렇게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죠. 근데 그게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면 이 디바이드 앤드 컨커런 말을 많이 쓰죠. 문제를 풀려면 디바이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식, 스킬, 도구, 기법은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이걸 퉁쳐가지고 야 니네가 영향이 없어서 그래. 그럼 해결책이 역량을 높여 이렇게 되거든. 그럼 뭔 영향을 높여야 돼?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것들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네, 플랜 두 CSE. 네, CSE는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세 단계로 적용하면 플랜 두 C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네 단계 오리지널은 PDCA, 데이밍 서클이라고. 데이밍 박사가 이제 일본 가가지고 일본을 프로세스 기반으로 일본이 미국을 앞지르게 만든 기반 투이 프로세스거든요. 플랜 두 체크 액션. 그래서 이제 줄여서 PDCA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해당사자의 요구나 기대치를 만족시키거나 초과달성한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게 두 글자로 뭐라고요? 이 두 번째 라인의 용어가 두 글자로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응? 중에 뭐? 맞아요. 이거의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품질. 품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품질.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다 품질 때문에. 그래서 품질. 여기 있는 걸 달달달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요. 이해당사자의 또는 이해당사자를 사용자 또는 소비자로 바꿔도 돼요. 사용자 또는 소비자, 이해당사자 다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만족시키고 기대치를 초월해서 한다. 그래서 한때 이제 SI 사업자들 내부에서 이 품질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슈가 많았어요. 품질의 국제 표준의 정의, ISO 표준에 있는 정의가 이거예요. 퀄리티라는 거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또는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기대치를 초과달성한다는. 근데 이 기대치를 초과달성하는 게 품질이라고 하면 그럼 SI 프로젝트 들어가서 성공했을 때 품질을 만족했다는 게 뭐냐? 그럼 뭐 해야 돼요? 고객이 10개를 나한테 해달라고 했어. 그러면 품질을 만족시켰다는 건 10개를 하면 품질이 만족된 거야. 아직 플러스 애드온이 하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품질이 만족이 돼. 기대치를 초과달성해야 돼. 근데 이걸 안 한 거야. 기대치를 왜 초과달성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품질 정의에서 SI를 뺀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데서 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기대치를 초과 달성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적인 표준에서 나온 증.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초과 달성해야 될까요? 자,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시킨 것만 하자. 손 들어보세요. 시키는 것만 하자. A사. 초과 달성하자. B사. 자, A사의 지원을 받는 우리 발주처가 있어요. 이 발주처에 소비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뭐 모바일도 쓰고 뭐 다 써요. 이제 요구사항이 내지는 않았지만 예, 이제 A사는 요구사항대로만 했어요. B사는 초과 달성이다 그랬죠. 그래서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이건 없었어요. 모바일에서 화면을 전환하면 무한 반복하는 애들이 있죠. 리셋해가지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명확히 없었지만 B사는 무한 반복을 방지하는 로직을 하나 집어넣어서 화면 전환을 해도 원래 화면이 유지되게 만들어요. 자, A사하고 B사가 모바일에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고객 정보를 등록하는데 인증 과정에서 무한 반복하는 A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가지고 오더를 못 내. 자, B사 무한 반복을 하지 않습니다. 자, A사하고 B사가 1년간 싸우면 A사가 이긴다. 아니면 B사가 이긴다. 자, A사가 이긴다. 물건이 안 팔리는데 인증해서 무한 반복해요. 자, B사가 이긴다. 자, B사를 지원하는 사업자의 멤버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A사를 지원하는 사업대 멤버가 되고 싶어. 자, A사다. 아, 난 그래도 B사 할래. 영혼을 갈아 넣을 거야. 네. 요즘은 많이 그래도 없어졌는데 모바일에서 인증받으면서 무한 루프를 돌려야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인증번호 받고, 네. 인증번호 보고 다시 제자리 들어가서 입력하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시.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네. 그냥 단순 예로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품질의 정의, 예, 국제 표준의 품질 정의가 지금 맞는 것 같은 거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예, 기대치를 초과, 이제, 예, 한다라고 하는 것에 가진 의미는 뭐 때문에? 자, 우리 BSC 배웠죠? 밸런스 스코어 카드. 그래서 재무적인 거로만 기업을 평가해. 근데 그러지 말자. 왜 재무적으로 평가지 주식 해가지고 그 다음 엄청 좋았는데 그래서 주식 몽땅 샀는데 그 다음에 망했어. 주식이 다 휴지조각. 회사도 망하고 다 일자리 잃었어. 그래서 아 이건 틀려먹었구나. 기업을 평가할 때. 그래서 나머지 세 개를 더 추가해서 균형 잡힌 평가를 하자. 나머지 뭐가 있었어요? 고개. 네. 그죠? 그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그다음에 학습과 성장이 있었어. 그죠? 자, 여기서 지금 품질이 필요한 이유는 어느 사이즈와 네, 그거는 품질을 확보하는 프로세스고 더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네, 고객이에요. 지금 오늘 나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이 다음 해에도 나에게 사줄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 충족에 대한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또다시 여기서 내가 살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품질에 있는 이유가 다 이런 사람 때문이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기대치를 초과하기 전에 이미 요구사항이 내가 할 수 있는 캐파의 130%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도 영혼을 갈아 넣어도 될까 말까 해요. 이런 상황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팀이 통제하는 대상, 이런 많은 것들, 모든 것들, everything 다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에 있는 이러한 이 지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플래닝을 한다는 게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게 베이스가 없이 자,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했다고 하면 결론은 그 안에 참여한 참여자와 비즈니스 사이드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행복하십니까? 좋은 프로젝트.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나쁜 프로젝트. 여러분의 행복이 이잘 계획된 프로젝트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감이 되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 프로젝트가 먼저 잘 돼야 되죠. 인생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하겠다. 딱 이렇게. 네. 퇴직후에는 무엇을 하겠다. 퇴직후에는 길 싸다 가지고 감자 마시고 이렇게 가서 후배들한테 지득지득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머리 하얄 때까지 해야지. 그럼 활동 나이에 이제 그 예상치는 90세? 100세?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인생 프로젝트에 건강관리 플랜을 하나 과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90세까지 건강할 거야.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세워야 비로소 계획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도달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때야 생각하면서 그 무엇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제 플래닝에 해당돼요. 플러스 원 이제 건강관리 과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계획과 이제 실행 이런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르다. 계획은 논리적이지만 실제 상황은 비논리적. 그러면 계획은 일관성 당연히 그렇게 일관성이 있게 만들어지지만 실제 들어가면 돌발 상황, 난조 생기고 비일관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럼 이것들은 뭐 문서가 잘 계획이 정리돼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예,
많은 멀티플한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서로 상관성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죽박죽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아수라장이라고. 이 단순화된 모델인데 실제로는 퍼지 상태가 된다. 네, 그럼 이제 관리 수명주기 모델을 네, 이게 이제 단계 시작, 그다음에 단계 착수를 한다 프로젝트, 그다음에 기획을 한다, 그다음에 실행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감시 및 통제한다. 그리고 종료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기획이 P에 해당됩니다. 플랜. 실행이 2예요. 네, 그다음에 감시 및 통제 이게 이제 체크 앤드 액션. 그래서 이게 PDCA 사이클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또 새롭게 돌고 이렇다는 이야기. 그래서 네, 요 하나하나의 이제 수명 주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이라는 것을 다시 이 안에 프로세스 그룹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정리했고 이 프로세스 그룹에 이제 앞으로 계속 10개의 날리지 에어리어랑 연결을 시켰어요. 수명 주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은 초기에는 낮아요. 왜냐면 프로젝트 성공 확률의 반대는 뭐냐면 위험. 그래서 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위험이 크면 클수록 성공 확률이 낮아요. 위험이 큰 이유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경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 그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점점 점진적 구체화라고 하는 그 이제 특성이 있어서 구체화가 되면은 위험성이 계속 줄어들어요.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성공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제 완료 시점에 성공한다. 그리고 완료 시점에 이제 리스크는 더 이상 최소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가나 투입 인원은 점점 증가하다가 프로젝트 종료 단계, 직전 단계에서 이제 최대치를 찍고 내려오게 되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그 반복 개발 모델들 때문에 프로젝트 하나를 수행하는데 여러 개 이터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하나 이렇게 계속 얘가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도는 게 이터레이션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빡 올라갔다가 끝까지 갔다가 갑자기 푹 떨어져요. 요즘. 그래서 이제 네, 관리대상 영역이 10개가 있다. 이거 이제 요거랑 요거는 이제 출력해가지고 딱 최상단에만 붙여놓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관리 큐브 있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크게 뭐 설명 안 할 것 같아요. 네,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식사로 가기 전에 이거를 암기해야 돼. 그래서 암기를 시킬 거예요. 지금. 네. 암기를 이렇게 시킬 거예요. 우리는 세 개 쪼개는 기본적으로 머리, 뇌가 기억할 수 있는 이제 이 크기예요. 3개 이상을 기억시키려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3개씩 쪼갤 거예요. 자, 프로젝트 전체의 모든 기능은 프로세스 기능이에요. 그것들을 통합하는 이해상종 조정, 그리고 여기 일관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거. 그걸 통합 관리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가장 중앙에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자, 품질은 뭐예요? 상자, 고객, 예당사자의 요구사항. 이게 우리가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연다 품질 관리 때문에. 품질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품질 관리를 해야 돼. 중앙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통합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러한 품질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거기 엄청나게 많은 불확실성이 생겨요. 그 불확실성들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 그 불확실성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에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 이걸 위험의 증후네요. 그래서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통해서 통합 관리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 세 개 외우셨죠? 중앙이 뭐다? 품질. 가장 외연의 뭐다? 통합.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영화. 좋습니다. 자, 품질 관련된 상위에 이제 활동이 있다. 범위 관리, 일정 관리, 원가 관리. 이걸 프로젝트의 3중 계열이다.
범위가 늘어나면 일정도 늘어나야 되고, 얘들은 사람 수입이 더 되기 때문에 원가가 더. 이렇게 해서 서로 한 가지가 변하면 타이트하게 묶여서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상이 되는 거야. 네. 뭐라고요? 범위, 일정, 네, 원가. 세 개 여기서. 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네. 아래쪽은 이해관계자의 공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원관리, 의사소통관리, 이해관계자 관리, 조달관리. 자, 이 자원관리의 핵심은 인력관리. 그래서 원래는 인력관리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업버전 되면서 자원관리 이름. 그래서 이 자원들 안에는 뭐 하류, 소프트 이런 자원들이 포함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인력 중심으로 해서 인력관리를 바꿨습니다. 자원관리로 바뀌었고, 자, 이 자원의 핵심의 인력들이 프로젝트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 프로젝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그리고 이 이해관계자들은 나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고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플러스를 관리해야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관리해서, 마이너스 자체가 이미 생성한 거예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조정하고 관리해서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 이해관계자. 그러면 조달관. 자, 여기서 말하는 자원들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조달을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자원관리, 이해관계자들이 조달관리. 자, 이렇게 해서 네 개. 자, 이제, 브레이크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학습에 잘 훈련이 되는지 생각해 해보세요. 상황이 뭐가 있었어요? 네, 가장 이번에 신과 수학 사이에 미래 프로세서. 아래쪽에 이해관계자들이 공통 다시 볼까요? 네, 한 목소리로 맞춰가지고 하는 것으로. 가운데 가장이에요. 그 사이에 오케이. 선배들이 이쪽에 선배야. 손들가지 아래에 이해관계자의 공조사한 네 가지. 오, 고맙습니다. 네. 점심을 충분히 먹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지금 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